과민성 방광 약물을 썼을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? 근데 많은 분들이 약물을 쓰는 도중에 약물을 못 쓰고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사실 몇 번 경우가 있죠.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약물 중에 항콜린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. 물론 이 약물 또한 안전합니다. 치명적인 부작용은 특별히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간혹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없습니다.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침샘 움직이는 거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. 드물지만. 이럴 때에는 침샘의 침분비가 덜 돼서 입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우리는 약을 쓰다가 적응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적응의 기간 중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침샘을 자극하는 일이에요. 침샘을 자극하는 일은 일단은 양치질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신맛 나는 과일, 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좀 드셔본다든지 비타민 C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뭐 사탕으로 빨거나 이렇게 좀 씌워 먹어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. 딥키스는 어때요? 딥키스맨. 자, 그리고 이 침샘을 자극하다 보면 아이고 좀 입이 마르네 이런 느낌이 해소가 되고 또 이 약의 특징은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입마름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다. 또 하나는 방광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이 약물이 장 움직이는 거를 잡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아이고 대변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변비 증상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드물게 나타납니다.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리터 정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.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좀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. 사과나 오렌지, 포도, 고구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를 좀 풍부하게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. 대변을 많이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대변을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배를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약물을 적응하면서 잘 드시다 보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편해지거든요.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치료의 과정이에요. 입마름이 있어서 양치도 해보고 물도 좀 조금 소량으로 입에 머금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. 그러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. 그 과정에서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다시 또 요실금상 나타나고 이 병은 마치 불치병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과민성 방광 치료의 중도 탈락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. 지치지 마시고 이 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다. 관리하는 질환이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압당뇨 고지혈증과 비슷한 질환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?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건데 네. 그 아까 변비 얘기하셨는데 네. 그 항군 성교를 하면은 변비가 더 잘 걸려요? 아니면 더 심해요? 아니면 그게 좀 풀어져요?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새도 좀 날아다니고 이게